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승식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를 신성시하면 그것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철학책을 읽으며 다양한 이론을 탐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면 신과 자연이 같다면 나무 한 그루, 바람 한 줄기 모두 신과 같은 거겠네. 승식은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을 사람들에게 이 재미있는 이론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을 바람이 부는 어느 일요일 아침, 승식은 동네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을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광장에서 회의나 작은 장터가 열리곤 했습니다. 승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 다다른 승식은 혼자 중얼거리며 망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커지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나무가 신과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또한 신의 일부라고 생각해보신 적은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승식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요, 모든 것이 하나의 실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신은 저 하늘, 저 나무, 저 강물, 심지어 우리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승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하고 묻기도 했고, 다른 이는 신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 없다는 말인가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승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자체가 신인 것이죠. 범실론은 전통적인 신개념과 달리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신성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차가운 바람, 발밑의 흙까지도 신의 일부입니다. 그 순간 지나치던 한 아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도 신인가요? 승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강아지도, 나무도, 그리고 너도 신의 일부야. 우리 모두가 하나에 연결된 존재입니다. 이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조금 더 신성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승식은 범실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연과 교감하는 기쁨을 전했고, 그들 사이에서 자연은 단순한 환경을 넘어 신성한 친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피노자의 이론은 작은 마을에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을 그저 일상 속의 배경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며, 마치 신성한 존재와 대화하듯 자연을 존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드넓은 지평선과 푸른 하늘이 어우러진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한 가지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집 앞에 큰 백지 도화지를 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화지는 아이가 자라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삶의 도화지라 불렀습니다. 주인공은 올리브라는 이름의 소녀였습니다. 올리브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삶의 도화지를 집 앞에 두었고, 많은 이웃들이 축하의 의미로 작은 색연필과 붓을 선물했습니다. 올리브가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작은 발걸음으로 도화지 주위를 맴돌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종종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며 무슨 생각에 잠겨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올리브는 마을 광장에서 열린 소풍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소풍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예술과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올리브는 처음으로 물감을 사용해 색을 섞어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다양한 색을 이용해 아름다운 무지개를 그렸고, 그날 저녁 그녀의 삶의 도화지에도 작은 무지개 그림이 덧입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올리브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책 속의 다양한 이야기는 그녀의 상상력에 불을 붙였고, 그녀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의 도화지에 그려진 작은 글귀들과 그림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무엇을 보고 느끼는지 알고 싶어하며 종종 그녀와 함께 도화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리브가 10대 시절에 접어들었을 때 그녀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겪으며 그녀는 사람들과의 소통 방법을 익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의 복잡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도화지에는 한동안 어두운 색조의 그림이 그려졌지만 점차 따뜻한 색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내면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올리브는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났고, 그 경험들은 그녀의 도화지에다 새로운 색깔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며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녀의 도화지는 그린 녹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도화지를 보며 그녀의 삶이 여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올리브는 자신이 겪어온 많은 일들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도화지를 통해 개인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삶의 도화지를 돌아보며 각자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올리브의 삶은 존 노크의 백지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도화지를 보며 자신들의 삶도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경험은 하나의 색깔이 되어 도화지 위에 남겨지며 결국 그 사람만의 독특한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리브의 도화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며 그들 각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리브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경험을 쌓고 세상을 떠난 날, 그녀의 도화지는 마을 광장에 전시되었고 사람들은 그 도화지를 바라보며 그녀가 남긴 메시지를 되새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백지로 시작하지만 각자의 삶을 그려나가며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한적한 마을. 조용한 일요일 저녁이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에서 바디우의 철학 동아리 모임이 열렸다. 이곳은 각자의 삶의 지루함을 느끼던 마을 주민들에게 신선한 사고의 전환과 열띤 토론을 제공하는 유일한 장소였다. 오늘은 특별히 사건의 개념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모임을 주도하던 철학자 김씨는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철학책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디우는 사건을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처음으로 입을 연 사람은 오랜 기간 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일한 박 씨였다. 저는 역사를 통해 많은 사건을 접합니다. 전쟁, 혁명, 경제 붕괴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분명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바디우가 말하는 사건은 그런 종류의 것일까요? 이에 대해 김 씨는 반문했다. 확실히 역사적 사건들도 큰 변화를 가져오지만 바디우는 사건을 단순히 힘의 변화가 아닌 새로운 종류의 진리가 생성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평범한 사랑의 순간이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자 그 옆에 앉아있던 의사 임 씨가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의학에서의 발견도 사건일 수 있겠군요. 예를 들어 페니실린의 발견은 질병 치료에 혁신을 가져왔고 이는 단순한 과학적 돌파구를 넘어서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일이니까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그런 중에 동아리 내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던 예술가 최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예전에 거리에서 우연히 본 광경이 있어요. 젊은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 순간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죠. 무심코 지나쳤다면 그냥 일상적인 장면이었을 텐데 그날 그들의 춤이 제 사고방식과 예술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제게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최 씨의 이야기는 방 안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이 때로 얼마나 비범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마치 마법 같은 경험이었다. 그 순간을 통해 최 씨는 자신만의 철학과 예술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진정한 진리를 가져다준 사건이었던 것이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바디우가 말한 사건은 그렇게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의 조용한 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각자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을 간직할 수 있었다. 그들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사건을 기다리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를 하며 말이다. 이것이 바로 바디우의 사건, 그리고 그가 제안한 삶의 철학이었다. 무엇이든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한 끝없는 성장의 여정. 네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먼 이설 명적 추론. 이론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얼마나 창의적이고 때로는 유쾌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그 이론을 일상, 삶의 기쁨과 연결해 보려 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바바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바라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으로 그녀의 삶은 마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이곳에서 살며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조언과 지혜를 나누어주는 존재였죠. 그녀의 집은 매일 아침마다 동네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초코칩 쿠키를 먹으며 그녀의 옛날 이야기를 경청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보름달이 뜨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하늘에 갑자기 밝고 화려한 불빛들이 번쩍이며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마치 우주에서 날아온 별똥별처럼 보였지만 색깔과 움직임이 너무나 독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창문을 열고 이불 가사이한 현상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회관에는 주민들이 모여 신비한 불빛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늘 그랬듯 바바라 할머니도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설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외계인의 방문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그저 대기 중에 빛반사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바바라 할머니가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바바라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주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낼 기회가 아니겠니?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옛날 옛적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밤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별빛 요정들이 살았단다. 그 요정들은 낮에는 숲속 깊은 곳에 숨어들어 조용히 지냈지만 밤이 되면 그들의 마법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었지. 그리고 어젯밤 같은 불꽃 놀이를 통해 우리에게 인사를 한 게 아닐까?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어른들조차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시 이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바라 할머니는 설명적 추론의 핵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추론할 때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란다. 이렇게 바바라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적 추론을 통해 찾아낸 다양한 설명들이 모두 각각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마을의 풍부한 상상력과 함께 이해의 다채로운 방법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도 밤하늘을 볼 때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했지요. 결국 길버트 하문의 설명적 추론은 단지 가장 좋은 설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